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5월 1을 보고 심리를 간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장사하는 사람이 한 푼도 못 되는 적은 돈이라도 벌 수만 있다면 고생을 무릅쓴다는 뜻으로 장사꾼의 돈에 대한 집착을 조롱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짠돌이 레비 회장은 현재 초대박이 터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3년에 수익이 매우 폭등했습니다. 영국 포포투는 토트넘의 수익이 1억 800만 유로, 한국 돈 1,55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의 수익 증가 수준은 유럽 전역으로 놓고 봐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딜로이트가 발표하는 축구 재정 보고서 2024년판에 따르면 토트넘은 2022년 수익 5억 2,300만 유로, 한국 돈 7,519억 원에서 1년 만에 6억 3,100만 유로, 한국 돈 9,072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토트넘은 1년 만에 수익이 2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총 수익 최상위 20개 구단의 평균 수익 상승률이 15.7%라는 걸 감안하면 토트넘의 성과는 최상위권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토트넘의 수익 증가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익 최상위 수준 구단 중에서 2022년 대비 2023년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팀의 목록은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나폴리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을 제외한 나머지 3팀의 공통점은 2022-2023 시즌 각 리그 우승팀이라는 것입니다. 각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PSG, 그리고 나폴리는 2023-2024 시즌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 TV 중계권료와 상금, 그리고 매치데이 수익으로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8위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참가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1억 800만 유로의 상승분이 어디서 도출됐는지를 살펴봐도 매치데이 수익의 비중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TV 중계권과 상업적인 수익 증가가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관계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개장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얻어낸 수익도 매우 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수익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현재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가 거액의 이적료로 손흥민의 영입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시장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풋볼 트랜스퍼는 손흥민과 살라의 사우디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영입에 열중할 것이라며 손흥민과 함께 살라에게도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팀토크도 이날 리버풀과 재계약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살라가 손흥민과 함께 사우디의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알 이티하드는 살라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고 살라와 짝을 이뤄 뛸 또 다른 EPL 슈퍼스타 손흥민도 영입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알 이티하드는 살라를 발롱도르 수상자인 카림 벤제마의 대체자로 점찍었습니다. 더불어 브라질 공격수 호마리뉴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커 손흥민도 노리고 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이 끝이지만 토트넘이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경우 팀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알 이티하드가 꿈꾸는 이상적 라인업은 우살라좌 손흥민입니다. 매체는 알 이티하드는 왼쪽 측면에 손흥민, 오른쪽 측면에 살라를 배치하고 모로코 공격수 압데라자크 함달라를 최전방에 내세우는 라인업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영입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매체는 토트넘과 리버풀은 주축이자 스타 선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 손흥민과 살라 모두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표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살라는 지난 시즌 알 이티하드의 거액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리버풀에 잔류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리버풀은 알 이티하드의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2,498억 원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알 이티하드는 2억 1,500만 파운드 한국 돈 5,481억 원까지 올려 리버풀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의 이적시장 기간이 EPL보다 일주일이 많았는데 리버풀 팬들은 사우디의 이적시장이 끝나길 초조하게 기다렸고 결국 살라는 리버풀에서 계속 뛰게 되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위르겐 클롭 감독은 살라의 이적과 관련해 알 이티하드의 제안은 없었고 살라는 리버풀이 나아가는 데 있어 모든 면에서 필요한 선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라는 리버풀에 100% 헌신하는 선수며 현재 리버풀 선수이기 때문에 난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상징입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리버풀에 오자마자 데뷔 시즌에 EPL 득점왕에 올랐고 다음 시즌인 2018-2019 시즌에도 득점왕을 거머쥐며 2시즌 연속 득점왕에 오르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2018-2019 시즌에는
리버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비기어도 들어올렸습니다. 리버풀에서 리그 득점왕 3회와 도움왕 1회를 기록했습니다. 살라를 노리는 알 이티하드는 지난해 여름부터 유럽에서 뛰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여럿 영입했는데 발롱도르 위너 벤제마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왔고 EPL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은골로 캉테와 살라의 리버풀 전 동료인 파비뉴까지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벤제마는 알 이티하드 이적을 후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제마는 최근 아내와 함께 모리셔스에서 휴가를 즐기다 늦게 팀 훈련에 합류했고 알 이티하드도 지난 두바이 투어 명단에서 벤제마를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제마는 맨유뿐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 이적설도 터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는 지난 여름부터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유럽에서 뛰던 스타들을 줄줄이 영입하고 있는데 벤제마 같은 스타 플레이어의 이탈은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과 살라 같은 빅스타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은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지난해 여름 아리티하드가 손흥민에게 연봉 3천만 유로, 한국 돈 4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적설이 불거질 때면 내 꿈은 EPL에서 계속 뛰는 것이라며 직접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페루의 친선전에서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 질문을 받은 손흥민은 사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아직 사우디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아직 EPL이 좋고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서 지금 나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고 자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EPL로 돌아가서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성용이 과거 인터뷰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이적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기성용이 EPL에서 뛰던 시절에 중국 팀의 거액 이적을 거절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다며 나도 돈보다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EPL을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알 이티하드는 이번 여름 계속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팀의 상징과 같은 선수를 쉽게 넘겨줄 생각이 없는 토트넘도 손흥민과 재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내년 6월까지 계약이고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영국 복수 매체들은 토트넘 최고 선수인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마치고 싶어하며 이에 토트넘도 엄청난 연봉 인상이 포함된 거액의 재계약을 맺을 준비가 됐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 EPL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이 메시를 비롯한 레전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클럽 주장 중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전 세계 클럽 주장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 베스트 11이라는 이름으로 스쿼드를 구성해 이 11명 주장의 이적료 가치 총액은 약 8,253억 원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스쿼드에서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름 올렸습니다. 베스트 11 중에는 EPL 주장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고 있는 메시는 유럽에서 활동하지 않는 선수 중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손흥민이 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은 고무적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앞두고 처음으로 클럽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 토트넘의 분위기 메이커였으나 클럽 주장은 처음인 만큼 많은 팬들이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장을 맡은 이후 토트넘의 분위기는 180도 바뀐 상태입니다. 부동의 에이스이자 주장이었던 해리 케인이 떠났지만 4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은 벌리와 4라운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리더십과 함께 경기에서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했고 새 주장으로서 이상적인 선택이며 우리 모두가 그를 환상적인 선수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훌륭한 인간이라며 경기장 밖에서도 훌륭한 롤모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라커룸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주장 손흥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하는 구단 방향성에 흥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축구 인생 남은 커리어를 토트넘에서 보내고 싶은 손흥민의 바람을 새로운 재계약이 실현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최고 수준인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지만 재계약에 따른 주급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손흥민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으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타겟이 됐고 지난 여름 알 이티하드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2,5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내년에도 사우디 구단들의 주요 영입 대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토트넘 팬들은 무척 기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해 어느덧 9시즌을 뛰고 있습니다. 총 395경기에 출전해 157골을 터뜨려 역대 득점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에는 리그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업적을 썼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안아골절과 스포츠 탈장 등 예상치 못한 악재 속에서도 10골을 올리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으로 한 달 넘게 팀을 떠나 있었지만 리그 12골로 득점 부문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사우디로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사우디를 안 가겠지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마운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관심을 가져줘야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몸값이 오르기에 지속적으로 이적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3년에서 4년 후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성기를 만끽하고 사우디는 나중에 돈 벌러 가면 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계약에서 밀당을 잘해 초대박을 터뜨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